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유선생의 유선생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저는 그 6월 11일부터 8월 13일까지 1차 그 실습 교육 나갔다 왔어요. 그래서 2달 동안 실습 받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학원으로 돌아와서 오늘 다시 그 2달 만에 첫 수업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아쉬운 점도 많고 그러긴 했는데 어쨌든 실습이나 수업이나 둘 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이제 해봐야겠다라는 결심을 다시 하게끔 만들었었고요. 그 실습도 굉장히 즐거웠는데 이게 실습하면서 몸과 마음이 너무 피폐해진 상태에서 수업을 받으니까 수업이 정말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그 아주 좋은 거라는 걸 다시 새삼 깨닫고 열심히 수업에 오늘 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실습은 어떠셨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저희가 제가 실습 나가기 전에 질병관리 그 과목 공부했었는데요. 그 5단원 간염병의 진단 기준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나갔었어요. 근데 그 전에는 바이러스성 간염병의 그 1, 2, 3번이 그 A형, B형, C형 간염에 대해서 배웠었죠. 이 5단원 간염병의 진단 기준이 굉장히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공부할 것도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첫 번째 이제 바이러스성 감염병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어요. 이 바이러스성 감염병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그 병들이 있기 때문에 헷갈리지 마시고 중요한 것들은 좀 체크해가면서 조금씩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제 홍역에 대해서 다시 공부해 보겠습니다. 홍역 많이 들어보셨죠? 홍역은 미즐즈라고 해서 그 MMR의 첫 번째 M이 홍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중요하다고 하셔서 홍역 정도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홍역은 아시다시피 그 법정 감염병의 2급 감염병입니다. 홍역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발진성 바이러스 질환이고요. 이때 마진이나 홍진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홍역은 그 비말이나 공기 감염을 통해서 호흡기로 감염이 되는 그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이 홍역의 중요한 특징으로는 전구기 발진기 회복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구기를 카타르기라고도 하면서 이때가 이 전염력이 가장 강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타르기라는 말이 나오면은 홍역이라는 거 기억 좀 해주시고요. 또 홍역에서 중요한 거는 아동간호에서도 배우셨죠? 쿠플릭 반점이 구강 점막에 생긴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 전구기에서 그 다음 발진기로 넘어가면 발진 후에 고열이 일어나는데 이 고열의 특징 고열이 일어나고 그 발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목 뒤에 귀 아래서부터 발진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 뒤 귀 아래에서부터 얼굴, 몸통, 팔다리로 점점 퍼져나가는 게 그 홍역 발진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 홍역에 있어서는 안전과 충분한 수분 공급, 그 다음에 해열제로 치료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홍역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생제나 설파제를 사용하고 홍역 자체도 좀 간지러움이 많은 병이기 때문에 이러한 간지러움 소양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중조나 황산 마그네슘을 물에 풀어가지고 그 물로 그 목욕을 자주 씻겨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눈이나 구강에는 붕산솜을 이용해서 간호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굉장히 방송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그 감을 찾기가 되게 힘드네요. 되게 낯설고 굉장히 지금 떨립니다. 그 다음에 그 홍역에 있어서 합병증은 기관지염이나 중이염이 있을 수 있다고 해요. 홍역은 그 비말을 통한 공기 감염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격리가 필요하고요. 그 MMR의 M으로 시작되는 이 홍역은 그 MMR 백신을 통해서 예방이 가능해요. 그래서 기억하시죠? MMR 백신은 생후 12에서 15개월에 마치고 또 만 4에서 6세에 다시 한번 접종을 시킨다는 거. 근데 그 아동 간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홍역이 만약에 유행하는 시기가 왔다 하면은 꼭 생후 12에서 15개월이 아니더라도 유행을 한다 하면 6에서 11개월에 미리 접종을 마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갈 길이 이제 구말리기 때문에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행성 이하 선염입니다. 유행성 이하 선염도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감염병이에요. 멈스라고 해서 MMR의 두 번째 M입니다. 멈스 볼거리라고 하죠. 그래서 법정 전염병이 2급 감염병에 해당되겠습니다. 유행성 이하선염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유행성 감염병이고요. 이 유행성 이하선염은 비말이나 타액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호발 연령이 4에서 14세고요. 특히 그 이하선 쪽에 이제 그 호발이 많이 된다고 해서 그 유행성 이하선염이라고 붙여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발열, 두통, 식욕 부진, 그 다음에 내수막염이나 그 드물긴 하지만 고막염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유행성 이하선염에서 좀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합병증 부분이에요. 남자아이의 경우에는 그 고환염, 여자아이의 경우에는 난소염이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드물게 췌장염이나 그 유행성 그 볼거리 쪽에 이제 부어오르기 때문에 난청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탈수 시에 수분 전해질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쪽으로 이제 이하선염 자체가 부어오르기 때문에 그 씹는 작용이 되게 어렵겠죠. 그래서 저작 장애 시에는 식이요법을 병행할 수 있다고도 한다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종창부에 거기가 그 이하선염 자체가 띵띵 부어오르기 때문에 그 부어오르면서 피부가 막 당겨지잖아요. 그래서 그 피부 당김의 완화를 위해서 바세린이나 올리브 기름, 그다음에 덤물 찜질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그곳에 그 덤물 찜질을 하는 곳에 염증이 있다 하면 그것은 덤물 찜질이 아니고 얼음물 찜질을 해줘야 된다는 거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 풍진. MMR의 마지막 R은 루벨라죠. 이 풍진도 중요한 파트인데요. 2급 감염병에 해당되겠습니다. 풍진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바이러스성 질환이에요. 그래서 비말 전파나 직접 접촉,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태반을 통한 수직 감염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태반을 통해서 모체로부터 수직 감염이 돼가지고 선천성 풍진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이게 그 후발 출생 후에 감염된 풍진보다도 선천성으로 풍진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그 합병증이나 이상 증상이 굉장히 심하다고 해요. 그래서 귀나 눈, 심장 등에 이상이 오는데 선천성 난청으로 합병증이 오기도 하고 백내장이 오기도 하고 심장의 기형이나 소두증이 오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태반을 통한 수직 감염을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인부의 접촉을 적극적으로 방지해야 되는 게 풍진의 특징입니다. 풍진 또한 MMR 백신을 통해서 예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폴리오 보겠습니다. 소아마비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것도 2급 감염병입니다. 제가 조금 헷갈리실까봐 법정 감염병 몇 급에 해당되는지 옆에 같이 써놨어요. 이렇게 해서 좀 같이 외워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폴리오 바이러스에 의한 신경계가 감염되어서 발생되는 것으로서 전염성 질환입니다. 소아마비 또한 전염성 질환이에요. 예전에는 저희 나라에 이 소아마비 질환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요즘은 좀 드문 것 같아요. 분변이나 경구 감염, 호흡기나 또 직접 접촉에 의해서 전염이 되고요. 극히 일부긴 하지만 뇌수막염이나 마비성 폴리오가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주사용으로 그 IPV라는 예방 주사를 맞을 수 있다고 해요. 폴리오 예방 접종 아이들 같이 마치죠. 그 접종표에 보시면은 기억나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 내염 보겠습니다. 아까 풍진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정도는 좀 중요한데 폴리오부터는 조금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일본 내염은 3급 감염병입니다. 일본 내염 바이러스에 의한 인수공통 감염병이죠. 그 다음에 이게 급성 중추 신경계 질환으로서 잘 아시다시피 작은 빨간집 모기를 매개로 전파가 됩니다. 고열, 두통, 구토, 의식 장애, 심하면 경련, 혼수까지 가서 이 일본 내염이 위험한 게 신경계의 합병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게 조금 위험한 병입니다. 후유증으로도 이 신경계 쪽을 공략하기 때문에 지능이나 언어 장애가 올 수가 있다고 해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뭐 일본 뇌염은 사람 간에 그 전염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격리가 딱히 필요하진 않는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예방으로는 모기에 웬만하면 물리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모기를 박멸시키고 방충망을 많이 설치를 하고, 또 이게 일본 뇌염 자체가 동물을 병원소로 해가지고 전파가 되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배우셨잖아요. 근데 일본 뇌염은 특히나 돼지를 그 병원소로 해가지고 매개체로 해서 전파가 되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 돼지우리 자체를 주택지와 멀리 두는 예방책도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수두 보겠습니다. 수두는 조금 중요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영어로는 치킨팍스라고 해서요. 조그만 그 병아리콩 같이 이렇게 그 발진이 올라온다고 해서 치킨팍스라고 한대요. 그다음에 2급 감염병입니다. 수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바이러스 질환이고요. 가려움을 동반하죠. 그다음에 발진, 수포, 딱지가 생기고 주로 5에서 9세 소아에게서 주로 발병합니다. 어른들이 생겼다는 거 별로 못 보셨잖아요. 그다음에 비말 전파 또는 수두와 대상포진의 그 바이러스가 같은 그 바이러스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피부 병변에 그 수두나 대상포진의 그 피부 병변의 직접 접촉으로도 전파가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 권태감과 미열이 나타나다가 점점 발진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 발진을 그 치료법이 딱히 뭐 그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수두 자체 이제 목욕을 자주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욕을 자주 시켜주는 게 여기 보면은 그 세균 감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목욕을 자주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항히스타민제를 이거는 경구 투약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소양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칼라민 로션.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칼라민 로션 이렇게 바르면 허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 로션을 도포하는 방법이 예방책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이 있다고 하면은 해열제를 줄 수가 있는데, 이때는 아스피린보다는 아세트아미노펜 이 들어있는 해열제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해요. 이 아스피린 자체가 수두에 있어서는 그 라이 증후군을 유발하기 때문에 아스피린은 조금 기피해 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 라이 증후군이라는 게 책에서는 급성 뇌증과 함께 간의 지방 병변을 초래하는 질환이라고 해요. 그래서 심하면 경련, 혼수,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 질환인데요. 이 아스피린을 수두 환자에게 아스피린을 사용했을 경우에 이 증후군이 유발이 되는 경우가 많았었나 봐요. 그래서 아스피린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게 수두에 있어서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할 게 조금 많아요. 그다음에 B형 헤모필로스 인플루엔자 HIV라고 하죠. 2급 감염병입니다. 그 뇌수막염 예방 접종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이 B형 헤모필로스 인플루엔자를 예방하는 접종을 뇌수막염 예방 접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호흡기 비말에 의해서 몸속으로 침입을 하는데요. 수막염, 후두계염, 폐렴 등의 증상이 나타나서 이거는 항생제의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HIV 예방접종 기억하시죠? 그 DTAP 예방접종처럼 생후 246과 그 다음에 생후 12, 15개월에 한 번 더 맞추면서 이게 근육주사로 투여가 됩니다. HIV 예방접종은 DTAP 접종 시기하고 같다는 거 같이 맞춥니다. 그래서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수병, 이제 상급 감염병입니다. 공수병 바이러스에 의해서 중추신경계에 이상을 일으켜서 심하면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무서운 병인데요. 이 공수병 바이러스 감염 동물에게 물려서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중추신경계에 이상을 일으켜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 호흡근을 마비시켜가지고 합병증이 생기면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병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공수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개한테 물리면은 이렇게 일어나는 병인데, 만약에 그 개한테 물렸다고 했을 때는 일단은 그 물린 개가 그 공수병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있는지 7일이나 10일 동안을 묶어서 이제 상태를 관찰을 해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처치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무조건 왜
개한테 물리면 그 개를 뭐 죽여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무조건 죽이면 안 되는 게 그 개가 그 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이제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그다음에 물린 부위는 소독을 한 후에 면역 혈청을 주사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사람 간이 접촉해서 감염되는 병은 아니기 때문에 따로 격리를 시키거나 그런 감염병은 아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증후군 출혈열인데요. 이게 유행성 출혈열이라고 해요.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3급 감염병입니다. 한탄이나 서울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질환이고요. 감염 설치류의 소변, 대변, 타액으로 분비되는 바이러스를 흡입 시에 감염이 됩니다. 그다음에 발열과 출혈 신부전이 이 병의 3대 증상이에요. 특징적인. 그다음에 해열, 진통, 이제 처방이나 수분 전해질의 균형 유지와 혈장량 유지가 필요하고요. 예방을 위해서는 들쥐나 진드기와의 접촉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서 뭐 산소에 뭐 그 풀 베러 간다든지 잡초 뽑으러 간다 할 때 막 그 잔디에 막 털썩털썩 앉으시잖아요. 그런 거 피해 주셔야 되고요. 옷도 막 그렇게 풀 위에다가 이렇게 던져놨다가 바로 입으시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이것도 공수병처럼 딱히 격리는 필요하지 않는 병입니다.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 흔히들 독감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4급 감염병입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이고요. 호흡기 비말 전파가 돼요. 근데 이 바이러스 자체가 이제 그 건조한 상태에서 수시간 동안 살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악수등이나 직접 접촉, 그 다음에 의류나 침구류를 매개로 하는 전파로 또 전파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발열과 두통, 피로감, 인후통,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인플루엔자 독감은 A형, B형, C형이 있는데 뭐 C형은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닌 것 같고, A형, B형에게 모두 효과적인 그 예방 주사는 타미플루나 리렌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미플루나 리렌자가 더 인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 독감에 걸렸을 때는 특히나 수분 섭취하고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습도를 높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호흡기 환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치료법은 그 습도를 높여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요즘 저희가 잘하고 있는 거 개인 위생, 손 씻기나 마스크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거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들 아시다시피 9에서 11월에 접종을 해야 겨울 동안 그 독감에 잘 걸리지 않죠. 이 접종 후에 한 2주 정도 뒤에 이게 이제 예방이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맞아야 되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후천성 면역 결핍증 보겠습니다. 흔히들 에이즈라고 합니다. 3급 감염병이고요.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이에요. 성접촉 감염이 대부분이고요. 수혈을 통한 혈액 감염이나 주사기의 공동 사용 전파 등에 의해서도 감염이 됩니다. 진단은 이 HIV 항체가 있다는 게 결국은 그 에이즈에 걸렸다는 거기 때문에 그 항체를 검출하는 게 진단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검출법으로는 효소 면역 흡착법과 웨스턴 블롯이라는 방법이 있다고 하고요. 치료에는 딱히 치료법은 없지만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법으로 인해서 이제 많이 호전되는 거를 보였나 봐요. 그래서 요즘은 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법을 하고 있는데, 이 치료법의 단점은 한번 치료를 시작하면 도중에 약제가 중단이 안 된다는 그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에이즈는 예방법이 중요해요. 그다음에 건전한 성생활, 에이즈에 걸린 사람이나 그다음에 동성 간의 그 성관계 그런 거 조심하셔야겠고요. 그다음에 마약 중독자와의 성적 접촉도 피할 것. 그다음에 그 성행위 시 반드시 콘돔을 사용하는 게 안전하겠고요. 그다음에 수혈한 혈액은 철저하게 검사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 에이즈 항체 보유자의 면도기나 칫솔, 혈액이 묻은 물건들은 소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사기는 일회용 사용, 이건 당연하겠죠. 이렇게 해서 예방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황열 보겠습니다. 황열은 상급 감염병입니다. 황열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열성 질환이고요. 모기를 매개로 하네요.
그다음에 황달이나 출혈성 경향을 보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예방 접종이 있어요. 그리고 이 혈액이나 체액을 격리하는 게 중요하지만 사람 간의 격리는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댕기열도 마찬가지로 3급 감염병, 댕기열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발열성 질환이고요. 얘 또한 모기에 물려서 전파가 됩니다. 수혈 장기 이식 시 혈액으로도 감염이 되고요. 이것 또한 혈액과 체액을 격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접촉자 격리는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바이러스성 출혈열이 있습니다. 이것이 은근히 1급 감염병에 해당되더라고요. 그래서 1급 감염병의 특징으로 발견 즉시 격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망 시에는 매장이나 화장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예방책이라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성 출혈열에는 3가지가 있어요. 마버그열하고 에볼라하고 그 다음에 라사열이라는 게 있는데 3가지 모두 다 환자 대책 면에서는 똑같은 환자 및 접촉자 관리 면에서는 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알아두실 거는 마버그열은 발열성 출혈성 질환이고, 마버그는 원숭이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서 감염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즉시 격리하고 사망 시에는 매장이나 화장을 해야 되며 모든 접촉자는 3주간 발병을 감시해야 되고요. 매일매일 2번씩 체온을 측정해서 열이 높게 나오면 반드시 격리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 방법은 그 뒤에 나오는 에볼라나 리사열도 다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에볼라 바이러스병, 감염 환자의 혈액 분비물 정액을 통해서 접촉되고 감염 동물을 통해서도 접촉이 됩니다. 그다음에 라사열도 감염 설치류의 배설물을 통해서 환자 체액 혈액 분비물 접촉을 통해서도 감염되고요. 마버그는 원숭이였고, 에볼라는 감염 환자나 감염 동물 접촉 시, 라사열은 감염 설치류.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한 번 정도는 읽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창 하겠습니다. 두창은 스몰팍스라고 해서 1급 감염병이에요. 천연두 마마라고도 하죠. 예전에는 굉장히 무서운 전염병이었는데 요새는 이제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 간의 호흡기 공기 전파, 직접 접촉을 통해서 전염이 되고요. 고열과 두통, 선망, 또 발진이 퍼짐으로써 이게 발진이 수포가 되고 수포가 농포가 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다음에 동물 인플루엔자 임체 감염증입니다. 이것 또한 1급 감염병이에요.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인체 감염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이고요. 감염된 가금류의 접촉, 배설 분비물 오염된 사물의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전형적인 인플루엔자의 유사 증상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고요. 만약에 이게 의심된다 하면은 항바이러스제를 조기에 투약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은 반드시 격리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감염된 조류에게 가급적 노출되지 않게 하는 게 예방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다시 돌아와서 하는 첫 시간인데 굉장히 많은 진도를 나갔어요. 저도 지금 이걸 하면서도 이걸 다 외울 수 있을까 되게 걱정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거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수두, 이거 정도는 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수병이나 에이즈 정도의 예방책도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꾸 반복하다 보면은 머릿속에 남기고 싶지 않아도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고요. 오늘 배운 거 내용 다시 한번 보시면서 복습 꼭 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